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.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시장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. 해당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시 내에서도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와중에 수도권에서도 교통 호재를 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이 소속 나오고 있는데요. 집값이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는 걸까요? 한 주간의 부동산 정보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. 도시화경제 송성인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송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.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.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. 서울시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, 네. 그 인근 사계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다. 최근에 이제 보류 결정 나면서 해제되나 싶기도 했는데 결국 그쪽에 또 이제 집값이 꿈틀거리니까 다시 또 재지정한 것 같아요. 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네. 워낙 그 지역의 상징성이 높다 보니까 상징성. 뭐 재지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렇게 뭐 지금 다시 오름세라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오름세는 아니었잖아요. 예, 그런데도 그렇죠.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랬죠. 유지가 됐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재지정된 지역들 보면은 뭐 강남에 있는 삼성동, 그다음에 청담동, 또 대치동, 잠실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뭐 시장을 리딩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회복률이 높다. 그리고 뭐 상승 전환을 해서 아파트에 불안 소지가 있다라고 해도 주택가격이 또 떨어졌을 때는 지정을 안 했던 그런 상황이 그 지정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네.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그 주민들이 고민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재산권의 활용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면 목소리들이 나온 예.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뭐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거래를 제한하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많이들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거래를 하는 곳들 보면 주거가 6제곱미터 그러니까 소위 과거로 얘기하면 한 2평 남짓한 그 정도 면적이고 또 상업지역도 15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면적들만 하더라도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일정 기간에 어떤 뭐 자금에 대한 뭐 비중이라든지 또는 거주에 대한 정확한 의사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거주만 하다 보니까 매매 시장이나 또 거기에서 이제 거래 매매를 통해서 월세나 이제 전세들 나오는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의견들이 있죠.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과연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그 해당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. 예. 신고가가 가장 예. 많이 나왔던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 한 곳으로 뽑힐 정도고 가장 뭐 최고가가 기록하는 지역들이 이 해당 지역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 앞에 그래픽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시장 그리고 거래 시장 안에서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지정 이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 기간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가격이 좀 오르니까 다시 이제 재지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불만일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예,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지정되면서 뭐 이게 1, 2년이 아니라 뭐 한 4,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. 그 기간 동안 5년 동안 그 거래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래를 못한다라기보다 제약이 그렇게 생기는 네, 거에 네.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뭐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또 도계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정 보류에 대한 뭐 의견들도 나왔었고 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지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그 문제가 이 거래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그 권력 이런 게 너무 강하다. 왜냐하면은 특정 지역을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그렇겠네요. 그런 뭐 하나의 엄청난 그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런 권력에 대한 그 얘기들 또 나오고 있고요. 또 형평성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청담동 그다음에 뭐 압구정동이나
뭐 이런 잠실, 뭐 여의도 뭐 이런 데들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. 근데 지금 집값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반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났어요. 그러니까 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거래들이 다 되어 있고 이 반포 같은 경우는 지금 풀려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금이라든지 투자 또는 거래 활성화 뭐 이런 쪽에서는 또 반포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한때 얘기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주택거래 허가구역인지 모를 정도로 이 뭐 내 집을 왜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거 다 허락받고 내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삼성동 같은 경우 지금 그 GBC라고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있죠. 또 거기에 현대자동차 개발도 하고 있죠. 또 잠실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화라든지 공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들하는 그런 마이스 산업 같은 게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먼 미래의 비전이고 사업이긴 한데 지금 당장 사업이 뭐 진척되는 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냐? 그렇지 않다라고 안 하는 거죠. 보인다는 얘기죠? 예, 뭐 미래의 청사진인 거지. 지금 당장 그 뭐 잠실 주 경기장이 뭐 변하고 있냐?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이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5년째 지정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누적이 된 거고 매년 이 재지정되는 시기만 바라보고 거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쪽으로 그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거래에 대한 이런 방침 같은 것도 유지를 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글쎄요, 뭐 정부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거래 활성화라든지 규제 완화 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그 의문 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뭐 송 대표께서 워낙 뭐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. 아까 우리 저 자막 처리된 게 저그만한 그게 어디 있습니까? 주민들. 네. 도대체 내 집 파는데 왜 허락을 그렇죠. 받아야 되느냐고. 네.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. 네. 그리고 뭐 해결이라 할 수 있으면 자꾸 지정을 했다 말았다 풀었다 뭐 네. 규제를 갖다 했다 팔았다 해서 뭐가 좀 개선이 되든지 뭐가 잡히면 하지. 네. 뭘 자꾸 이렇게 끌고 부스럼입니까 이거? 네. 그 지적하신 대로 송 대표님한테 뭐라 할 게 아닌데. 참네. 예, 아마 그런 그 마음이 예. 여기 이제 해당 주민들이 그 이진우 소장님하고 생각 비슷할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가 좀 개선이 되거나 뭐가 집값이 잡히거나 네. 뭐가 하면은 참기라도 하겠는데 달라지는 건 없는데 네. 왜 내가 내 집 파는 게 안 됩니까? 내가 뭐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니지만 강남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전세값 상승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네. 게 이게 결국 실거주 의문 때문에 네. 뭐 좌우지간 실거주 하니까 전세 공급도 줄 그렇죠. 거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갭 투자는 망치는 게 맞고 제가 봐서는 이딴 거는 안 하는 게 맞고 네. 근데 서울시는 구역 지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. 네. 뭐 그런 입장인데요. 근데 이게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전세를 임대를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. 이 공급되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는 그렇죠. 있다라고 예.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년 동안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역시나 뭐 전세 물량들을 내놓는 거에 대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실거주 물량 감소로 해서 전세가 오른다라는 발언은 있었다. 근데 저 밑에 텍스트에 나온 것처럼 통계나 연구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지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 지역에 뭐 전세가가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. 뭐 삼성하고 청담, 대치동 뭐 이 지역 일대의 전세값에 대한 그 격차가 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나오긴 하지만 그 지역이 또 살기가 좋기 때문에 전세값도 높은 네, 것도 네.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지적을 하고 또 이진우 소장님이 지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 저 발언 자체가 예. 전세 가격에 대한 그 한정된 내용은 아닌 거예요. 매매가 같은 경우도 글쎄. 낮췄다라고 그 뭐 정확한 통계나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그 발언처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전세 가격이 오른다든지 내린다라든지 이런 연구나 통계가 좀 적고 매매값을
정말 억제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정확하지가 네.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뭐 시장에 있는 뭐 여러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이게 어떤 안정화에 도움이 되냐, 기여를 하냐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5년째 지금 뭐 나오고 있고 또 그 전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네요. 네, 사실 예. 저 구역 자체가 워낙 살고 싶어하는 동네다 보니까 공급 수요 측면에서 좀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데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GTX 얘기 좀 여쭤볼게요. 지금 이제 GTX A 노선 주변 수혜단지 위주로 이제 뭐 신고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아직 개통하지 않은 게 이제 GTX B, C 이쪽도 네. 지금 주변으로 시세들이 좀 움직임이 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DF, 뭐 Z까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BC 같은 경우는 다른 그 DF보다는 아무래도 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A 노선 같은 경우는 그 개통이 되고 나서 가격들이 그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요. 지금 아르모담지 풍림 같은 경우도 A 노선이 들어가잖아요. 지금 전용 면적 163제곱미터도 22억을 기록할 정도로 뭐 신고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B 노선하고 C 노선 같은 경우도 뭐 의정부하고 부천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된 힐스테이트 금오더 퍼스트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부천하고 의정부의 이제 BC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것처럼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 노선, 그다음에 B 노선, C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착공이 되기 때문에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 또 교통이 개선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뭐 이런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GTX 후광은 일정 부분 시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요 분양 시장도요 네. GTX 라인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번 주 요 분양 전시관 오픈한 곳 중에서 네. 우리 대표님 뭐 네. 눈에 띄는 곳이 있는가요? 뭐 지금 네.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GTX 라인 단지들 네. 보면은 지금 청라 국제 신도시가 되겠죠. 뭐 인천하고 또 경기 오산하고 의정부시 여기가 이제 그 GTX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경기 오산 같은 경우는 뭐 A 노선하고 C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도 C 노선이 있죠. 그다음에 GTX D 같은 경우가 들어설 것으로 뭐 예정되고 있고 예상되고 있는 곳이 이제 청라 국제 그 신도시인데요. 여기도 이제 21일 오늘인가요? 분양 전시관 오픈을 하고 24일 날 청약을 시작하니까 관심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의정부역이나 뭐 그 오산이나 뭐 이 지역들 뭐 위너스폴의 파밀리에 2 그다음에 스타셀라 49 뭐 여기가 이제 뭐 그래도 GT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을 가질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분양가라든지 공사비 뭐 올라가서 분양가가 좀 높다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금 부담하고 이런 뭐 투자보다는 실수요적인 측면, 뭐 교통을 통한 실수요적인 측면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지금 뭐 분양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분양 사태도 꽤 있단 말이죠. 네. 그런데 그 미분양 제로 지역이 있다면서요. 네. 지금 미분양 제로된 곳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서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곳이겠죠.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지금 그 미분양 제로된 게 수도권 25개, 지방은 41개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오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. 아까 앞에서 나온 그 분양 단지가 있죠. 그다음에 과천 뭐 너무 잘 알고 있죠. 그다음 성북구나 강동, 강남, 서초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입니다. 거기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죠. 지금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하고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, 그다음에 밑에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, 뭐 그다음에 레벤투스 원펜타스, 그다음에 그란트 리버 파크 뭐 이런 것들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총 세대 수도 1000세대 가까운 단지들도 있고 뭐 소규모 단지라고 해도 일반 분양 그 규모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하고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미분양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이고 또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 한번 눈여겨볼
만하다.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와, 갈수록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네요. 네. 잘하면 이거 김수환, 거북이와 두루미까지 나오겠다 이거야. 네, 와. 그렇죠. 아니 근데 지금 미분양제로 같으면 서울 강남 아니겠어요? 네. 여기는 또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으니까 네. 이거는 뭐 분양 당첨만 되면 이거는 뭐 대박 로또 아닙니까 죠, 이거? 네, 그렇죠. 거기에 이제 정비 사업지 물량이다 보니까 네. 그 주변에 기반 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요. 거기에 아마 이제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. 시세 차익이 뭐 10억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평가들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일반 분양가들이 그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3.3제곱미터당 6,7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시세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. 지금 국내 그 국민평형 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2억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 8개의 단지를 비롯해서 하반기에 대기가 있으니까 청약홈들 잘 살펴보시면서 본인하고 잘 맞는 거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예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